안녕하세요, 코마다입니다. 오늘은 김프가 무엇인지, 그 김프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 투자를 처음 하신다면 김프와 역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듯하며, 혹시나 안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김프를 생각하지 않고 베팅을 하시게 된다면 혹시나 모를 하락장에서 김프의 조정까지 합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김프를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며,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김프란 김치에 프리미엄을 얹다라는 말입니다. 각 나라별로 한국은 김치, 일본은 스시, 미국은 버거, 중국은 짱깨라는 명칭들이 존재합니다. 김프는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가격 격차를 말하는 것이며,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높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프 10%라면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가격이 5천만 원일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는 5,500만 원에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역프는 김프와 반대로 국내 거래소보다 해외 거래소의 가격이 높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국내 거래소의 김프가 높은 상태이지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역프가 대다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국내 거래소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 김프가 발생되지 않았나 예측만 있을 뿐 정확한 발생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김프는 왜 발생이 될까요? 몇 가지 예측 사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거래소의 수요 공급 문제입니다. 거래소 내 거래되는 코인의 물량은 한정적이지만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상승이 발생된다는 내용입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4월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액이 17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며, 국내에서는 3월부터 4월까지 원화를 지원하는 14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은 전달에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약 25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사용입니다. 수요자가 늘어날수록 김프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월에는 6%, 4월에는 12%, 5월에는 15%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최근 초보 투자자가 많이 유입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처음 시장을 접하는 코린이들은 이런 김프에 대해 잘 모르고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자기도 모르는 사이 높은 가격대로 코인을 거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구매한 코인들은 조정장에서 김프까지 같이 빠지게 되면 상당히 큰 하락을 경험하며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진행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진행을 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방법이기에 프로그램의 사용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프 관련 내용입니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 일부는 현물과 함께 선물도 같이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레버리지를 이용한 시스템인데요. 3배, 5배, 많게는 100배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면서 반대로 청산도 당할 수 있는 무서운 거래 방식입니다. 바로 이 청산 시스템을 조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사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에 대한 베팅률과 청산율 수치를 계산하여 더 높은 청산율을 얻기 위한 역프 발생이 아닌가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미 투자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균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더 안전한 투자 방식을 스스로 공부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김프와 역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 사례를 통해 김프가 낮을 때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해외 거래소로 이동을 시킨 후 김프가 일정 수치 올라가면 다시 국내 거래소로 이동시켜 출금하는 방식입니다. 두 거래소 간의 김프와 역프는 존재하게 되며 그 수치는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업비트에서 김프가 5%인 경우 비트코인을 1000만 원 구매하여 바이낸스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김프가 15%가 되었다면 다시 국내 거래소로 이동시켜 출금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퍼센테이지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면 김프 수익도 같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용에선 고작 10%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많게는 50% 이상 김프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김프가 이렇게 높은 수치로 올라간다면 일부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래 수수료와 출금 수수료가 제외되며, 이런 방식은 시드가 크면서 중장기 투자 경우라면 좀 더 위험률을 감소시키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국내로 진행도 가능하겠지만 해외 거래소 경우 국내에선 대부분의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코인별로 결제가 되는 일부 카드가 있긴 하지만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외 거주자 또는 해외 계좌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큰 금액으로 진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프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안정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자산이라면 심장이 쫄릴 수 있으며 변동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프라는 것은 수익 구간에서는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 퍼센테이지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크기에 손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산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방어책도 준비해가며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김프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김프를 꼭 확인해 보시고 하나의 대처 능력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코인 용어 관련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